여러분, 잠시만 손에 들고 있는 동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나 서랍, 오래된 동전통 안에 있는 평범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동전은 바로 2012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500원 동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공개될 희귀 동전 이야기와 숨겨진 가치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2012년 500원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동전은 액면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어떤 동전은 수집가의 관심을 받으며 또 어떤 동전은 특별한 오류나 상태 때문에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2012년 500원 동전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최고 가치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 숫자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상을 넘기지 마십시오. 먼저 동전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00원 주화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동전입니다. 지갑에서 꺼내본 적도 많고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 교통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기억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앞면에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두루미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루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새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장수와 평화, 고귀함을 상징해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글자와 액면가, 발행연도 등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동전 수집의 첫 번째 원칙이 시작됩니다. 동전을 볼 때 단순히 숫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연도, 디자인, 금속의 상태, 표면의 보존 상태, 테두리, 글자의 선명도, 타격 상태, 그리고 혹시 존재할 수 있는 제조상의 오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12년 5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알려진 자료에서는 2012년 500원 주화의 발행량이 약 7천만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12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희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집 가치에서는 동전의 상태와 특별한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전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 수집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동전이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수집가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2012년 500원 동전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동전을 물로 씻거나 광택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만들면 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반짝임이 아닙니다. 원래의 표면과 자연스러운 상태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강하게 문지르면 미세한 극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극힘 하나가 수집품으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동전을 발견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손가락으로 표면을 계속 만지지 말고 가장자리 부분을 잡아 밝은 빛 아래에서 천천히 관찰해 보십시오. 특히 2012년 500원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두루미의 세부 묘사입니다. 깃털의 선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동전의 가장 높은 부분의 마모가 심한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글자 주변에 이상한 금속 돌출이나 눌림, 비정상적인 형태가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왜 이런 작은 부분이 중요할까요? 동전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지만 모든 주화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조 과정에서는 금속판을 준비하고 주화의 형태를 만들고 디자인을 압인하고 완성된 동전을 검사하는 여러 과정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동전은 정상적인 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제조 과정과 관련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이 오류 동전 수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동전에 이상한 흔적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오류 동전인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생긴 긁힘일 수도 있고
다른 동전과 부딪히면서 생긴 손상일 수도 있으며 부식이나 화학적 반응 때문에 생긴 변색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조 오류와 단순한 사용 흔적을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동전을 발견했을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빛의 방향을 바꾸면서 표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통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2012년 500원 역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그리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동전을 사용하고 잃어버리고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 쓰고 때로는 여행 가방이나 오래된 물건 상자 속에 넣어둡니다. 그 과정에서 상태가 계속 변합니다. 어떤 동전은 수천 번의 손길과 마찰을 경험합니다. 반면 어떤 동전은 발행된 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서랍이나 동전 수집 앨범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같은 2012년 500원이라도 사용감이 심한 동전과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동전은 수집가에게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집 데이터에서도 2012년 500원은 일반적인 상태에 따라 대략 수십 센트에서 몇 달러 수준의 참고 가치가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미사용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더 높은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2012년 500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당장 수백만 달러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평범한 500원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평범한 동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동전의 두루미를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빛을 정면에서 비추지 말고 옆에서 비춰보십시오. 동전 표면에 높낮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글자가 비정상적으로 겹쳐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테두리가 다른 부분보다 유난히 두껍거나 얇아 보이지는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발행연도, 숫자 주변도 천천히 관찰하십시오. 동전 수집가에게 이런 작은 차이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물을 찾는 첫 단계는 항상 관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500원짜리 동전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전 수집을 시작하면 똑같아 보이던 동전들이 갑자기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사용했던 동전 중에 혹시 특별한 것이 하나쯤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2012년 500원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더 깊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적할 숫자는 단순한 액면가 500원이 아닙니다. 상태, 희소성, 오류 가능성, 보존 정도에 따라 동전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마지막 가치 공개를 향해 한 단계씩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2012년 500원 동전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2012년 대한민국 500원 동전이 단순히 오래된 동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집 데이터에서는 2012년 500원 동전의 발행량이 약 7천만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2012년 주화 자체가 극도로 희귀한 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사용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참고 가치가 일반 유통품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많은 수량이 만들어졌다면 왜 어떤 2012년 500원은 수집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동전의 표면에 있습니다. 같은 연도, 같은 액면가, 같은 디자인이라도 모든 동전의 상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래된 동전통에서 2012년 500원을 꺼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수없이 손을 거친 흔적이 있습니다. 두루미의 깃털이 흐릿하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으며 표면에는 여러 방향으로 미세한 스크래치가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두루미의 세부적인 선이 선명하고 글자의 모서리도 뚜렷하며 표면에 큰 흠집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2012년 500원입니다. 하지만 수집가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물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 상태의 힘입니다. 동전 수집에서는 흔히 여러 단계로 상태를 구분합니다. 많이 사용된 동전인지, 어느 정도 세부 묘사가 남아있는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전인지, 그리고 제조 직후에 가까운 상태인지 등을 살펴봅니다. 2012년 500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태 차이가 참고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공개된 수집 데이터에서는 2012년 주화가 특정 보존 상태에서 약 0.57달러, 1.40달러, 2.10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2012년 500원이 그 가격에 판매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에 따른 참고용 평가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인터넷에서 높은 가격의 동전을 하나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동전도 똑같은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가격은 사진 한 장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품 여부, 상태, 희소성, 오류 여부, 수요, 실제 거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류 동전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글자가 조금 흐릿하다고 해서 반드시 제조 오류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마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 가장자리에 금속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도 단순한 충격으로 생긴 손상일 수 있습니다. 표면의 색이 이상하다고 해서 특별한 금속 오류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집가들은 이상한 동전을 발견하면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관찰합니다. 먼저 앞면을 봅니다. 두루미의 머리와 목 주변을 확인합니다. 깃털의 선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몸통과 날개 부분을 봅니다. 높게 올라온 부분에 마모가 집중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시선을 이동합니다. 테두리가 일정한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특별한 금속 변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동전을 뒤집습니다. 뒷면의 숫자와 글자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숫자의 모양이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연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2012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보이는지, 특정 숫자 주변에 비정상적인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디입니다. 동전을 하나의 방향에서만 보면 표면의 작은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동전을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빛이 표면을 스쳐 지나갈 때 평평한 부분과 높은 부분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때도 동전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손으로 계속 만지면 피부의 기름과 먼지가 표면에 남을 수 있고 이미 좋은 상태의 동전이라면 불필요한 접촉 자체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장자리 부분을 잡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전의 가치는 단순히 희귀하다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희귀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발행량이 적어서 희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해에만 발행되어 희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세트에서만 발견되는 주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반 주화 중에서 특정한 오류가 있는 개체가 극소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500원의 경우 발행량 자체는 7천만 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도만으로 엄청난 희귀 주화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집가의 재미가 시작됩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진 동전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은 개체가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만 개도 아니고 7천만 개입니다. 엄청난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동전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존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수년 동안 주머니 속에서 굴러다녔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동전과 계속 부딪혔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자동차 컵홀더나 서랍 속에서 먼지와 함께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아예 다시는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수집품으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는 것은 단순히 2012년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2012년에 만들어진 수많은 500원 가운데 특별하게 보존된 한 개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동전과 다른 제조상의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작은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집에 2012년 500원 동전이 있다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정면에서 찍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약간 기울여 찍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가장자리까지 포함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두루미와 숫자, 글자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평소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고가의 오류 동전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조 오류인지 유통 중 생긴 손상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특이한 특징이 발견된다면 동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재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가에게는 동전의 역사도 중요합니다. 동전 하나에는 그 시대의 경제와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우리는 단순히 달력의 한 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전이 실제로 유통되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용되었고, 가게에서도 사용되었고, 누군가의 주머니와 지갑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래된 동전 수집은 단순히 돈의 가치만을 보는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흔적을 모으는 일입니다. 평범한 500원 하나가 수십 년 뒤에는 한 시대의 생활을 보여주는 작은 역사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2012년 500원이라면 어디까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공개된 참고 자료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2012년 500원의 가치는 액면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2012년 500원이 거액에 거래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공개할 숫자는 일반적인 2012년 500원의 표준적인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희소성이나 극단적으로 뛰어난 상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가정하는 최고 수준의 수집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극적인 최종 공개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평범한 동전과 특별한 동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연도가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동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어떤 수집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참고 가격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둔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2012년 500원이 있다면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뒤집지 말고 버리지도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